예,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차 반납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시승차 오늘 반납이죠. 그래서 후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 내비게이션이 느리군요. 이게 제가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냥 자유로로 가려고 이쪽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전환이 안 되네요. 어쨌든 이번에 모델 S 플레드 타면서 FSD 한번 사용해 보나 했는데 이번에도 사용을 못 하게 됐네요. 없는 사양이에요. 어저께 이거 차 받았을 때는 FSD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저 촬영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 아, 그게 없는 사양이다. 그래서 추가해 주겠다 해가지고 어저께 한 오후 6시쯤에 추가했다고 이제 카톡이 왔는데, 촬영 다 끝나고 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차 반납을 하면서 내비 찍고 신사숙회역까지 1시간 4분 하려고 보니까 추가가 안 됐어요. 이게 추가가 되면은 오토파일럿에 그 NOA 그게 뜬다면서요.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쨌는데 없어요. 추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용을 못하는 걸로. 저 그동안 저 테슬라 한 5번 정도 시승했잖아요, 시승차로. 근데 한 번도 FSD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어쨌든 어저께 지하에서 이 차 처음 탔을 때 느낌은 실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 일단 이 스티어링, 운전대가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저는 뭐 이미 사진이나 유튜브로 봤잖아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이게 뭐야? 싶죠. 이거 그냥 저거 아니에요. 그냥 저 게임기 그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되게 게임기 같은 운전대를 차에다 달아놨을까. 특히 굉장히 이거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앉았을 때 느낌이 그거예요. 진짜 이게 플레드란 차명에 맞게 이 운전대도 그런 디자인의 컨셉이구나 싶더라고요. 플레드가 왜 그 뭐 스타워즈나 우주영화 보면은 타임오프 하잖아요. 막 앞에 막 날아오고, 그거를 뭐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뒤에 트렁크에도 그거 붙었죠. 그리고 드래그 스트림 모드에서 가속할 때 계기판도 그걸로 바뀌죠. 그거 딱 요거만 보잖아요. 그럼 진짜로 타임오프 하는 딱 그런 느낌이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운전대도 그거에 맞게 디자인을 한 것 같은데, 일단 현재까지는 별로입니다. 이게 제가 이게 오너가 되면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1박 2일 타서는 그냥 좀 별로예요. 뭔가 폼은 나는데 그 외에는 뭐 장점이 별로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폼은 나요, 진짜. 이게 꼭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차에 타기 전에 유리로 이게 보이잖아요.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폼은 나는데 그 외에는 좀 다 굉장히 불편한,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불편한 모르겠는데, 이게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조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지하주차장 같은 데 좁은 데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손을 한번 바꿔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 잘못하면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동그란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헛손질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깜빡이도 이게 필요하죠, 적응이. 페라리는 그래도 왼쪽, 오른쪽 양쪽에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쪽에 몰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적응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은 데일리로 탈 수 있는 좋은 승차감과 미친듯이 빠른 가속력을 동시에 갖춘 그런 차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테슬라 하면은 이제 승차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별로 없는데, 프레시 된 거는 모르겠지만 모델 3나 Y는 물론이고 기존의 모델 S도 승차감이 별로였거든요. 제가 모델 S를 2번 타봤어요. 도쿄랑 우리나라랑 2번 타봤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탄 게 2017년이죠. 그때 청이씨 제림이라는 게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다고 꼭 좋은 건 아닌데, 업데이트된 모델 S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실내도 딱 차에 타면은 기존에 비해서 뭔가 약간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네. 왜냐면은 내장재가 전반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되게 고르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테슬라 안 타던 사람이 테슬라 처음 타면은 되게 낯설잖아요. 저는 안 타본 건 아니지만 많이 탄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어쩌다 한 번씩 타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실내가 싹 바뀌었다 그러면은 처음에 되게 낯설죠. 어저께 지하철에서 차 받았을 때 아이고야 낯설어 세상에. 운전대는 이렇지 세상에. 그리고 심지어 기어 레버도 없잖아요. 기어 레버도 없어서 이쪽에 이걸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낯설죠. 그리고 이제 차 받아서 가려면은 공조장치를 끄거나 켜거나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이게 또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통풍
참고로 통풍 들어갔대요. 통풍 들어갔다고 강조하던데 사실 기존에 통풍 없어서 선택을 안 하시는 분도 있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그리고 이게 저 모니터도 움직입니다. 모니터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요. 좌우로 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편의 장비 면에서 보면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과 또는 유머, 개그 뭐 이런 게 막 여러 가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드래그 스트림 모드로 하면은 그게 소위 말해서 런치 컨트롤이잖아요. 그 런치 컨트롤 딱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기판 하단에 서스펜션이 치타 자세로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치타가 제일 빠르죠. 동물 중에서. 그러니까 치타가 출발하는 그런 모양새를 뭐 가졌다. 근데 굳이 그걸 또 이렇게 치타 자세라고 하는 게 좀 되게 약간 좀 재밌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스타워즈 이런 거 되게 좋아하나 봐요. 여기 계기판에 그 풀레드 그래픽이랑 트렁크에 그 붙은 거랑 보면은, 그러니까 계기판은 그렇다 치는데 저 트렁크에 그 붙은, 그러니까 이 차는 외장에 풀레드라든가 그런 그 레터링이 없습니다. 그냥 트렁크에 보면은 풀레드 그래픽 그거 하나 이제 붙여놨는데, 그게 좀 얼핏 보면 약간 좀 유치하죠. 그래서 뭔가 좀 개발자의 개그적인 요소가 여기저기 있지 않나. 어쨌든 차 여기저기에 개그적인 요소가 있긴 한데 성능은 좀 장난이 아니죠. 진짜 굉장히 빠릅니다. 이미 뭐 대략 아시겠지만 이 차가 제로백이 2.1초고 최고 속도가 그 뭐 유료 하드웨어 뭐 있어야 된대요. 하여튼 그게 322km, 그러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전기차 중에서 최고 속도가 300km가 넘는 차가, 왜냐하면 전기차는 전기 모터 때문에 힘이 빠지잖아요, 고속에서. 그래서 300이 넘는 차가 거의 없는데 이 차는 300도 넘고, 제로 200도 뭐 한 10초, 한 8초인가 재원상 뭐 끝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플랫으로 중간 가속, 추월 가속 한 번에 했더니 이게 저 예고 없이 하다가는 저 농담 아니고 이거 허리가 아플 수도 있겠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팍 하면은 머리가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딱 꽂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좀 식상하고, 이 차는 예고를 안 하고 풀레드 모드에서 풀 가속하면은 잘못하면 이거 허리가 나가겠다. 농담 아니고 부모님 오시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허리가 아플 수도. 제가 왜 풀레드 모드라고 하냐면은 이게 컴포트, 스포츠, 풀레드에 따라서 가속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출력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가 아니라 다릅니다.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저께 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건 잘 그래서 확인해보고 전화해 준다고 그랬는데, 전화 와서는 출력이 달라지는 거 맞대요. 근데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안 알려줌 하더라고요. 체감상 만약에 풀레드가, 이 차가 최고 출력이 1020마력이잖아요. 그러면 컴포트는 한 300마력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포트에서는 뭐 그냥 노멀합니다. 이게 초기 반응, 에코 모드처럼 보통 초기 반응만 더딘 게 아니라 그냥 출력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담 없이 탈 수 있어요. 이 컴포트 모드에서 풀가속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오닉 6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제 차랑 조금 빠르려나? 그래서 그냥 뭐 일반 전기차 사듯이 왜 그 수치에서 주는 그 압박감 있잖아요. 제로백 2.1초 최고 속도 320km니까 이거 뭐 발만 대면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압박감이 있는데 뭐 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시동 껐다 키면은 컴포트 모드가 기본이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냥 뭐 대략 한, 정확하진 않지만 아이오닉 6 사륜 정도의 그런 뭐 가속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딱히 운전하기가 부담스럽거나 뭐 그렇진 않죠. 그래도 좀 타니까 익숙해졌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몇몇 메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리 버튼이 낫다 뭐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메뉴로 가려면은 이 구석탱에 차그림 있잖아요. 근데 이 차그림이 여기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물론 이것도 이제 오너가 되면은 대략 안 보고 딱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존의 모델에서 동일하죠. 이제 사이드 미러나 운전대에도 다 여기서 선택하고 이걸로 조절하는 거.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 다시 처음에 타잖아요. 그러면 낯설어. 진짜 깝깝하죠. 깝깝해. 처음에 이거 하면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움직입니다. 이만큼 움직이네. 한 25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각도가 3개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정 가운데 3개입니다. 이 스티어링도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볼로 조절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위에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위로 올라갔으면, 그러니까 이게 저 요크 스티어가 이렇게 하다가 좀 오작동이 있어요. 이렇게 빵빵을 누른다든가, 어쨌든 이게 좀 더 올라갔으면 좋은데, 청희 씨도 어제 같은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받으면서 뭐야, 이게 끝인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위에가 없으니까 더 올려도 계기판을 가릴 것 같지가 않은데, 그게 약간 아쉽고, 반면에 이 길이 조절은 또 꽤 되고. 아유, 어색해. 진짜 딱 게임기. 근데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운전대가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좌우로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티어링이 또 뭐 가변 기어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라면은 운전대 더 크기를 좀 더 줄여야 되지 않나. 가변 기어비도 안 늘 바에는. 왜냐면 이게 은근히 실생활에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또 파지를 바꿔야 될 때가 은근히 있는데, 그럴 때 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모델 S 플레드는 꽤 괜찮은 승차감과 엄청나게 빠른 가속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차가 밀리는데 1020마력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림의 떡이지.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이게 또 좀 특별하잖아요. 1000마력 넘는 전기차가 일단 별로 없고, 성능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심지어 이게 또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이게 1억 5천인가 그런데, 이게 기본 가격이 1억 4천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왜 보통 이제 시승하면은 자료를 받잖아요. 재원 같은 거. 거기에 분명히 기본 가격이 1억 4천이라고 돼 있는데, 어저께 뭐 또 이거저거 이제 통하면서 들으니까 그 사이에 가격이 올랐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료 받은 게 금요일 저녁인데, 그 다음날 토요일에 가격이 올랐대요. 350만원 300만원인가 하여튼. 어쩐지 차가 싱싱하더라. 그래도 실시간 교통 상황이 색깔로 표시가 되긴 하는군요. 뭐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뭐 저 한남대교 갈 때까지 계속 빨간색 되긴 하는구나. 옛날엔 저 테슬라 그 내비가 악명이 높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적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차가 회생제동이 그 단계 조절이 없어요. 고정이에요. 그냥 없어요. 고민 뭐 안 해도 돼요. 그냥 회생제동 그냥 하나예요. 하나. 센 거 하나. 아니, 기존에 뭐 모델 3나 Y도 이렇게 줄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좀 불만이 많은데, 이 모델 S 플레드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고정입니다. 아예. 나중에 생길 수는 있대요. 어떻게 되면. 근데 일단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거의 이제 원페달로 다니는데, 이렇다 보니까 오른발에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이 들어가긴 하죠. 왜냐면 이제 계속 이걸로 조절하니까. 그냥 브레이크로 감속을 하려고 발 딱 떼고 이렇게 밟으면은 이게 울컥거리니까. 그래서 이 좋은 승차감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특히 시내에서는 이게 계속 이제 오른발로 조절을 하는데, 그냥 귀찮아요. 왜냐면 지금 다른 대부분의 전기차는 그 타력주행 모드가 보통 이제 회생제동 0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강조된 그런 세팅인데, 이제 그런 차를 이렇게 주로 타다가, 그리고 그게 또 내연기관이랑 또 비슷하니까. 근데 이 차는 또 다르니까 조금 피곤하긴 하죠. 근데 서스펜션 이 데이터 중에 컴프레션과 리바운드까지 각 4개 코너를 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거 진짜 참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운전하면서 이걸 뭐 이렇게 잘 보고 뭐 도움을 받거나 그렇진 않지만, 뭔가 이게 보는 재미가 있죠. 참고로 이게 방향지 시등은 이렇게 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에 그 화면이 이제 표시가 되죠. 그 현대의 그 후측방 모니터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차가 사각지대가 크니까 이거라도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죠. 제가 다른 차 그러니까 미국 차 시승할 때마다 사각지대가 커요, 미국 차는. 근데 테슬라가 제일 커요 라는 말을 이렇게 몇 번을 했는데, 테슬라가 제일 커요. 근데 이것도 사각지대가 예전에 그 6년 전에 모델 S보다는 좀 적지 않나. 그 차는 진짜 심했는데, 그 제가 그때 산타페 CM 탈 때잖아요. 그래서 제 차 그때 저기 주차해 놓고, 그때는 주차를 해줬는데, 테슬라 코리아가 천남동에 하고, 이제 차 반납하고 제 차를 타고 이제 집에 오는데, 야, 진짜 이 옆에가 뭔가 이렇게 뻥 하고 뚫린 느낌이어서 진짜 여기 시원하더라고요. 와, 어쨌든
일반적인 차들보다 사각지대가 크고요. 심지어 이쪽도 많고요. 후방시야도 좀 좁고요. 뭐 그렇습니다. 위에 시야는 좋은데 이게 좋잖아요. 좋은데 개방감 뻥 뚫리고 좋은데 정오해잖아요. 해 위에 있을 때 그때 머리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블라인드 있어야 돼요. 머리 한번 다 탈 수도 있어요, 한여름에. 그래서 이 차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가속력인데, 드래그 스트림 모드로 하면은 이제 그게 가장 빠른 모드죠. 하면은 제로 100이 그러니까 제동영상 기준으로 한 2.5초 6초고 한 200km까지도 한 7초 막 이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휙 지나가요. 오히려 이 차는 100에서 200이 약간 더 인상적인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심지어 정지에서 250까지도 한 10초 정도. 그러니까 10초면은 한 250 갑니다. 그래서 겁나게 빨라요. 근데 그것도 되게 희한한 게, 이것도 몇 번 하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허리 나가겠네 했는데 또 한 두세 번 해보면은 그냥 또 그냥 견딜만 해요. 참고로 이 차가 주행 중 방음은 좋은데, 정차 시 방음, 정확히는 그 소리는 좀 큰 편이죠. 이게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그 전장풍 소리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큰 편이에요. 우웅 하고. 맞다, 저 어저께 이거 시승할 때 쉬었다니까요. 일단 차를 받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딱 보니까 이게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근데 메뉴 찾아보니까 제가 못 찾는 거죠, 잘. 그래서 전화해서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해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해제해 주겠다. 근데 해제가 안 돼요. 지금 뭔가 그 오류가 생겨서 해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한참 걸렸는데, 심지어 이게 이제 안전으로 들어가면은 그 밑에 쪽에 보면은 속도 제한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는데 이거 핀 번호가 나오는데 그 핀 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테슬라 코리아에서 핀 번호를 전부 다 0000으로 리셋하는 작업을 거친 끝에 속도 제한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거 해제 안 됐으면 차 그냥 반납할 뻔했네. 실내 과열 방지. 실내 과열 방지는 운전자가 하차한 후에 주차된 상태에서 최대 12시간 동안, 그러니까 설정한 온도 미만으로 이 실내 온도를 유지하도록 시도합니다. 이 기능은 배터리 레벨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필요하겠군요. 거기 햇빛이 워낙 뜨거우니까. 테슬라는 엔터테인먼트도 이게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이게 그 모델 3 Y 때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 방귀 모드 있잖아요. 터널 뚫는 방귀. 그래서 심지어 이게 시트 누르면은 방귀 소리가 나게 메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애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애들이? 아니면 이제 누구랑 가는데 뒤에 이거 딱 누르면은 방귀 꼈구나 뭐 놀릴 수도 있고. 라이트 쇼도 있네. 이거는 주차 중. 근데 이거는 무드 조명이 없어요. 참고로 와이퍼 워시액은 암에서 나오는 방식인데, 암에서 나오는 방식 치고도 좀 워시액이 조금 나오는 게 아닌가. 참고로 워시액 버튼 여기 있습니다. 와이퍼 이거 눌러야 돼요. 그리고 보통 암에서 나오는 방식은 옆으로 좀 덜 흐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차는 아닌가 봐요. 이 차는 어저께 뒤에 차 없을 때 주행 중 해보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 흐르더라고요. 이쪽으로. 여기 자국도 남았네. 물자국. 진짜 차 징그럽게 밀리네요. 이럴 땐 또 AC 키고 가야죠. 근데 제가 이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느낀 건데, 이 요크 스티어 때문에 그런가? 오히려 전에 시승했던 그 다른 테슬라들 있잖아요. 그 차들보다 차 중앙을 잡고 갈 때 운전대 보정이 이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차가. 참고로 런치 컨트롤에 해당하는 드래그 스트림 모드는 여기서 이제 누르면은 드래그 스트림 모드가 이거 누르면은요 막 소리도 나요. 우웅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리. 우웅 하고. 그리고 여기에 어휴 세상에 무슨 16분이나 걸려. 16분이 걸린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런치 컨트롤 사용할 때 바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한 10몇 분, 뭐 짧게는 한 2, 3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한번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처음 사용할 때 시동 걸고 아침에 그때는 이렇게 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번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덜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한번 사용하고서 좀 있다가 한 번 더 사용하려고 딱 누르니까 뭐 2분 뒤에 이렇게 떴어요. 참고로 이 차는 저기 자동 출차 변속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동으로 저 D와 R 정해주는 건데, 이게 주차되어 있을 때 도어가 닫혀 있고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했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자동으로 D 또는 R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DR. 이게 사실 이게 약간 좀 귀찮거든요. 이게 잘 될까 근데? 이거 베타예요, 베타. 그래서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나오죠. 저는 지금 옆에 있는 트럭이 흔들리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이 계기판에 있는 그래픽이 예전에 비하면은 부드러워졌거든요.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유독 이렇게 큰 차 있잖아요. 큰 차의 그 애니메이션은 뭔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유독 저 트럭만. 어쨌든 제가 고속도로가 아니면은 ACC를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이 차는 그러니까 정체 구간에서도 사용을 잘 안 하죠, 저는. 근데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발이 아파요. 이거 회전제동 없잖아요. 가감속 계속 오른발로 조절하면서 가기 때문에 오른 발목이 약간 아파요. 그래서 AC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처럼 차가 밀리면 다 무슨, 진짜 전철이나 빠르죠. 전철이면은 1시간이면 가는데 지금은 집에서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겠네. 근데 모니터는 지금도 가장 크네요. 모델 S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압도적으로 17인치가 가장 컸잖아요, 모델 S의 모니터가. 근데 지금도 가장 큰 수준 아닌가, 17인치면. 심지어 이게 비율이 달라서 그런지 기존의 그 세로형보다 모니터가 더 커 보여요. 그리고 대략 예상을 했지만 모델 S는 차 만듦새가 많이 좋아졌어요. 당연히 좋아지는 게 당연하죠. 저 6년이 지났는데 2017년에 마지막에 탄 거에 비하면은, 특히 그 차 외부에, 왜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러니까 모델 3만큼 많이 만들지 않고, 또 초창기 모델에서 그런지 되게 부실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그냥 약간 좀 떨어져서 얼핏 봐도 뭔가 차가 허술해 보이고, 그러니까 막 단차 이만큼이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2017년에.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는데, 심지어는 그게 또 나름 또 균이래요, 품질이. 시승차 보고서 그때 청담동 매장 가서 다른 모델 S 보니까 그 차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름 또 균이라구나. 어쨌든 그랬는데, 새로 나온 모델 S 이 플레드의 경우에는 얼핏 봐도 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그렇게 되게 허술한 구석이 많이 줄었습니다. 외부에서 뭔가 약간 좀 되게 눈에 띄게 허술해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와이퍼 양쪽에 끝에 보면은 그 고무가 있는데, 그게 좀 덜렁덜렁 되는 거. 그리고 저 트렁크 이렇게 열면은 이쪽에 그 용접된 부분이 약간 좀 되게 예쁘진 않죠. 예쁘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뭐 그 정도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2017년에 비해서는 그 만듦새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내도 그렇고. 자, 이제 한남대교에 왔습니다. 이제 차 안 밀리죠. 저는 청담동에서 여의도로 이사 갔다고 그래서 이제 시승차 여의도에서 받는구나 하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싸, 여의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신사동 그래도 청담동보다 낫죠. 청담동은 진짜 멀어요, 저 집에서 가려면.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 보세요. 그냥 마일드하죠. 그냥 우웅 하고 나가죠. 그래서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냥 컴포트해요, 말 그대로. 자, 다 왔습니다. 바로 맞은편이에요. 바로 맞은편인데, 여기서 이제 좌회전 유턴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지금 벌써부터 지금 밀리잖아요. 테슬라 매장이 여기 1층에 있어요, 1층에. 아니나 다를까 헤이딜러 스루가 있던 거, 제가 촬영됐잖아요. 헤이딜러 스루 망했나? 어쨌든 거기 1층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도 한참이에요. 여기서부터도 한 15분 걸릴걸요? 유턴해서 저희 가려면은. 지금 여기 유턴이 안 되는 걸로 바뀌었네. 여기 원래 유턴은 됐는데 유턴 안 되네요. 그럼 저 앞에서 해야 되네. 저 언제 바뀌었지? 와, 근데 여기는 보행자 신호가 길어서 유턴 신호도 길군요. 한참 가네, 한참 가. 그래서 되게 어색하죠.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하드웨어 자체가 그냥 FSD를 사용해라, 셀프 드라이빙으로 해라, 뭐 이런 거 같아요. 신사 스퀘어 주차장, 여기가 5층이에요. 5층. 어저께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일단 스티어링이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막 심지어 이게 차폭도 이게 잘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뭐 되게 뭐 운전하기 힘든 그런 차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형태를 하면은 진짜 가변 기어비를 써야 되지 않나? 아니면 최소 리어 휠 스티어링이라도 넣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운전대 사이즈를 좀 줄이든가 뭐 등등 해서 뭐 그렇습니다. 이게 신형이야 구형이야? 아니 어떻게 모델 S는 이렇게 오랜만에 차가 바뀌었는데 외장 디자인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저 테슬라 코리아 직원이네. 어저께 저 사람한테 저 설명 들었는데 봐요, 버벅거리잖아요. 이게 주차할 때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사이드 미러가 가깝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차할 때도 이게 약간 좀 그래요. 여기다 해요 주차? 말은 이렇게 하고서 나는 버벅거리면 어떡하지? 별로 안 어렵네. 그러면 이참에 슈퍼차저 충전하는 것까지 찍을까요? 사실 테슬라 한 번도 충전 안 해봤는데. 도착해서 된 거예요 지금? 네. 안타깝다. 그러니까요. 저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시동을 한번 다시 한번 껐다 켰는데 그래도 그때 안 됐거든요.